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중학교 2학년 비상김 2과 문법을 먼저 한번 같이 보면서 2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상김 2과에서 볼 문법은 접속사 if와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라고 하는 이런 건데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제 부사를 만드는 접속사 중에 if라고 하는 친구를 배워보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를 만드는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웠던 문장의 형식 중에 동사들 중에 우리가 누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동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형식 동사들을 우리가 오형식 동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오형식 동사들 중에서 우리가 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넣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접속사 if입니다. 접속사 if는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주는 부사 접속사죠. 그래서 부사 덩어리를 만들어주는데, 이 부사 덩어리의 내용이 조건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뭐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뭐뭐 한다면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동사를 먹어서 뜻이 만약 뭐뭐 한다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사용을 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if you see me, 너가 나를 본다면 it is your lucky day. 그건 너의 행운의 날이다 라고 했어요. 너의 행운의 날이 되는 방법이, 조건이 너가 나를 본다라고 하는 행동이 일어날 때인 거죠. 그래서 이 if가 이제 see를 먹으면서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그리고 심지어 이게 부사니까 앞에 있는 부사가 나왔으니까 부사 끝나면 우리 쉼표 넣어주죠. 이렇게 쓴 거고요. If you see a black cat, 만약 너가 검은 고양이를 본다면 it will bring you bad luck. 이것이 너에게 나쁜 불운을 가져다 줄 거다. 그러니까 너에게 불운을 가져다 준다는 사건이 미래에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죠? 너가 검은 고양이를 본다라고 하는 이런 행동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주는 부사 덩어리예요. 자, 그래서 이 if를 다룰 때 주의할 점은요, 얘가 부사이기 때문에 이제 문장의 앞에 써줄 때는 이렇게 콤마를 써주는 걸 연습을 하는 거고요. 물론 콤마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가끔 보면은. 근데 고등학교 글에서는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래 원칙상으로는 부사가 앞에 나오면 진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얘가 부사라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쉼표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의미상의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우는 if는 if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제가, 현재 시제가 한 개예요. 현재 시제 말고, 우리가 if 뒤에 현재 시제 말고 또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는 게 과거 시제랑 과거 완료 시제인데, 이 if에 과거와 과거 완료 시제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얘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은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는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게 될 모든 if는 뒤에 현재 시제가 들어가 있는 if를 보게 됩니다. 요 과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현재 시제를 써야 되고 미래 시제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이 if에 제가 i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인데, 자, if라고 하는 친구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조건. 그리고 이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라고 하는 건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결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게 가장 끝에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조건은 언제나 늘 결과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항상 한 시제 앞선 시제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결과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 있는 최대 한계가 미래죠.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은 미래가 된다면, 미래보다 우리가 결과가 대미래가 된다. 대미래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미래라고, 과거가, 우리가 대과거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과거 완료라는 시제로 우리가 과거 대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과거라고 하는 사건은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일어났고 누가 다음에 일어났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순서대로 먼저 일어난 과거, 나중에 일어난 과거라고 해서 이 과거에 상대적인 어떤 순서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미래라고 하는 건요, 정해진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아직 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먼저 일어날지를 확신을 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확신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내일 양치를 하고 밥 먹고 양치를 할 거야. 밥 먹고 양치를 할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내가 내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밥을 못 먹고 양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해놨던 순서가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라고 하는 건 확실하지 않은 예측, 결심과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순서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세워놓은 걸 뿐이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이
이렇게 미래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조건이라는 건 언제나 결과보다 먼저 있어야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밥을 먹는다면 나는 배가 부를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행동은 늘 배가 부르다는 행동보다 먼저 일어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if가 들어간 절의 시제는 언제나 늘 이 현재 미래라는 한계점보다 한 시제 앞선 현재 시제가 그 한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if 뒤에는 현재 동사가 끝입니다. 여기에 뭐 미래가 결과의 미래 시제가 오든 현재 시제가 오든 우리는 항상 if는 현재 시제까지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if 뒤에는 절대로 will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if 뒤에 will은 불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if it is sunny tomorrow, 심지어 내일에 대한 이야기라도 우리는 현재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내일 맑다 라고 하는 이게 사실이 된다면 우리는 내일 그 조건이 완성이 되면 우리는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한다 해도 여기는 반드시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다 과거 시제를 넣는 경우는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if not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죠?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친구를 우리가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접속사가 바로 이 unless입니다. 이 unless는 if의 의미에다가 not을 추가해 준 거라서 you wear your coat, 자, 너가 너의 코트를 입는다 라고 하는 게 한다면이 아니라 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입지 않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감기에 걸릴 거다. 너가 감기에 걸리는 조건이 뭐예요? 너가 코트를 입는다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실 전체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요 unless라고 하는 친구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unless에서 바로 이겁니다. Unless you come, I will never leave. 야, 네가 오지 않는다면 난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unless, if 대신에 unless를 넣어놨죠. 그래서 이 unless를 썼는데 이 친구가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냐면 if not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얘들아 이걸 if로 고쳐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씁니다. If you not come, I will never leave.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들 이게 if not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not을 붙이라는 게 아니라요. if절의 동사를 부정하라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 조동사나 비동사가 들어있다면 그냥 not을 붙이면 부정이 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come이라고 하는 친구는 무슨 동사예요? 일반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동사를 부정할 때는요 not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요 do not 이라고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즉 얘를 합쳐서 우리가 뭐 don't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unless는 if not이다 라고 외워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not만 말 그대로 그냥 읽는 그대로 not만 넣어가지고 만드는 이런 잘못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 주세요. unless는 if not 보다는 unless는 if절의 동사를 부정한 if다. if를 if에 있는 말을 부정을 해서 거꾸로 한 거다라고 이 부정이라는 말을 기억을 해주시면 not보다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실수를 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f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부사를 만드는 접속사로 쓰고 있는데 if는 명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명사를 만들 때 that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that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사실 이렇게 사실을 만들어준다면 if는 주어가 동사하는지 아닌지라고 하는 여부를 묻는 명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if를 좀 정리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if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쓰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사 그리고 두 번째 명사. 그래서 부사 덩어리를 만들어주고 명사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로 두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부사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이 뭐였냐면 이 친구는 if절에 동사는 현재 동사까지가 will은 불가능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if
플러스 동사의 부정은 결국 unless랑 똑같다. 요거를 왔다 갔다 할 줄 아느냐. 요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if가 명사로 쓰일 때가 있는데 if가 명사로 쓰일 때는요. 생긴 건 똑같은데요. 얘가 보통 어디에 들어가냐면 자, 우리가 문장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 주어라고 하는 거는 동사의 앞에 명사가 위치했을 때 우리가 걔를 주어라고 하고요. 동사의 뒤에 우리가 위치했을 때 목적어나 보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혹은 전치사 뒤에 있을 때, 그죠? 자, 근데 이 if라고 하는 친구로 만들어낸 명사는 보통 동사의 목적어로만 사용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얘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if로 만든 친구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사 뒤에만 있어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얘가 같이 하셔야 될 사실이 if로 만든 명사 덩어리는 주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물론 보어 자리에는 가끔 들어갈 때가 있기는 한데 그건 정말 희귀한 케이스고 주어 자리에는 아예 안 들어가요. 자, 왜 그러냐? 자, 일단 주어가 가장 핵심적인데 왜 주어 자리에 안 들어가냐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부사 의미랑 헷갈려서. 그죠? If she likes chocolate.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녀가 초콜릿을 좋아한다면이라는 의미지 그녀가 초콜릿을 좋아하는지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빨리 떠오르진 않아요. 그래서 if she likes chocolate is important. 그녀가 초콜릿을 좋아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람의 귀는 무조건 앞에서부터 듣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나는 건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이 먼저 부사 의미가 먼저 생각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러고서 is가 갑자기 나오면 당황하는 거예요. 오이? 주어가 없는데 왜 주어가 안 나오는데 왜 is지? 아, 얘가 주어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친구를 우리가 부사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는 그래서 안 들어가요. 헷갈려서. 그래서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어 자리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잘 안 들어가요. 그럼 선생님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의미는 우리가 if로 만들면 그러면 주어랑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나요? 들어가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 뭘 사용하냐면 이 주어와 보어 자리에 넣어줄 수 있는 다목적 if와 되게 비슷한 거의 똑같은 뜻인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줍니다. whether은 가능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고요. 그래서 부사와 명사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두 개를 구분 기준은 문장 내에서의 위치, 즉 순서입니다. 순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If he comes, I will be happy. 여러분들 누가 봐도 지금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주어가 있고 뒤에 비동사 뒤에 I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happy라는 형용사가 보어짓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쉼표까지 달고 나왔는데 얘는 부사 자리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바꿔볼게요. I will be happy if you come. 우리가 부사는 뒤에 들어가도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쉼표가 없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If you come이 지금 있는 자리가 이 동사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그냥 부사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I will go home. I will make dinner if you buy me some vegetable. 자,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if가 명사이려면 이 명사가 문장에서 나오려면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이 명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뭐 주어나 목적어 혹은 보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 이 문장의 동사는 make입니다. 그죠? will make. 그러면 이 make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을이라고 하는 목적어 하나만 딱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만들 거야 저녁을 하면서 의미가 끝났죠. 그러면 얘가 너가 야채를 좀 나에게 사다 주는지 아닌지 라고 하는 명사가 해석될 여지가 없죠. 이 덩어리가.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부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해석해보고 뭐가 더 알맞는지만 확인을 해봐도 얘가 부사인지 명사인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I know.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다. If he likes me. 그가 나를 자 여기 잘 보세요. 나는 원한다죠. 그럼 원하는데 뭘 원하는지가 to know라고 하는 친구가 목적어로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to know가 혼자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know라고 하는 친구도 무엇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know 뒤에 지금 무엇을 알고 싶다가 무엇을이 비어있죠. 그럼 얘가 지금 자동적으로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가 날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리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if가 명사로 쓰일 때 가장 짝꿍인 동사가 바로 누구냐면 방금 제가 보여드린 want to know라고 하는 이 친구와 혹은 know, 그냥 know라고 할게요. know랑 wonder 이 두 친구가 if의 거의 짝꿍처럼 쓰입니다. 그러니까 wonder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가 궁금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엇이 궁금한지가 뒤에 나오겠죠. 목적어로. 그럼 wonder 뒤에 if가 나와 있으면 얘는 무조건 명사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힌트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리, 즉 순서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if로 명사를 만들면 그 안에 있는 동사의 시제가 will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I wonder 나는 궁금해요. If he will come to my birthday party. 그가 나의 생일 파티에 올 건지. 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실 덩어리를 궁금하는 거기 때문에 시제가 will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해석 되게 자유롭죠. 그가 내 파티에 올지가 궁금하다. 그죠? 이렇게 아까 우리가 like라고 하는 친구는 좋아할지가 아니라 좋아하는지라고 해석을 했고 되게 자연스러웠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welcome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여기는 이제 설명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형식 동사로 한번 가봅시다. 자, 오형식 동사. 자, 우리가 동사의 오형식에는요. 오형식 동사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형식 동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 요소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 바로 이 행동을 당하는 목적어와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목적 보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동사가 보통 이러는 거냐면 자, 이 콜이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콜이라고 하는 친구는 원래 부르다, 전화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서 부르다 라는 뜻을 굉장히 다양하게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나는 내 친구를 불렀다. 이렇게도 쓰고요. 나는 이 콜이 또 전화하다니까. 그래서 나는 내 친구에게 전화했다. 뭐 이렇게도 쓰고요. 콜을. 그 다음에 나는 내 친구를 바보라 불렀다. 바보라고 불렀다. 자, 이렇게도 씁니다. 그럼 잘 보시면 이 불렀다 뒤에 내 친구라고 하는 대상이 혼자 있죠.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목적 보어가 굳이 필요 없는 콜로 쓰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하고 싶은 말이 내 친구를 부른 게 진짜로 이리 와봐 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이름을 무언가 다른 걸로 바꿔서 불렀다고 하면 이 친구를 설명해주는 그래서 그 친구가 뭔데 이름이 뭐였는데 뭐 어떻게 불렀는데 라고 하는 바보라고 하는 이런 그 대상이 하나 더 필요한데 이 바보가 내 친구를 설명해주는 단어죠. 그리고 이 바보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불렀다라고 하는 동사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는 얘를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내 친구에게 전화했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전화했다면 내 친구에게라고 하는 대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어가 하나씩밖에 없는데 얘는 내 친구라고 하는 목적어와 이 목적어를 어떻게 부르는지 설명해주는 바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call이라고 하는 동사를 어떻게 써요? We call him. 우리는 그를 부른다. A genius. 우리는 그를 천재라고 부른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힘이라는 친구와 a genius라고 하는 의미 덩어리 하나가 더 나와서 이 콜에 연속으로 붙어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누구를 무엇으로 라고 이런 식으로 genius가 힘을 설명해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는 이 genius라고 하는 여기는 지금 명사가 들어간데 이 친구를 문장의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 보어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고 이 자리는 언제나 늘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무조건 유지가 돼야 돼요. We call a genius him 이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야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알아들어봐 라고 하는 거는 영어가 가지고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본질을 깨는 거예요. 영어는 그러니까 언어는 쓰는 사람들끼리 약속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의 약속을 우리가 지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누구를 어떻게 목적어를 목적 보어로 이런 식으로 이 순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쓸 수 있는 동사들, 그러니까 좀 행동 어쩔 수 없이 뜻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동사들이 네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목적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는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과 분사가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친구들을 우리가 보통 얘네는 그냥 일반적으로 동사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사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 2번 3번이 되게 중요해요. 2번 3번을 기억하시면 얘네는 그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냥 2번 3번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1번과 4번을 되게 쉽게 그냥 나머지가 다 그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친구를 우리는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이 사역동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make와 help와 make와 have와 let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그 준사역 동사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것들이 help죠. 그래서 이 help라고 하는 친구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make가 단순히 만들다가 아니라 누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목적 보어가 뭐라 했어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한다 했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행동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행동을 뭐 시키다, 이 행동을 하라고 뭐 부탁하다 이런 식의 동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have도 마찬가지고 let은 우리가 허락하다는 뜻으로 많이 배우는데 let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게 두다, 하게 해주다. 그러니까 냅두다. 걔가 뭘 하든 말든 내가 신경을 안 쓰고 그래 해 라고 그냥 내비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하게 해주다 라는 뜻이고요. help는 누가 뭘 하게 도와주다입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준사역 동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얘는 우리가 동사 원형을 써도 되지만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도 되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과 분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ing나 ed가 그 과거 분사가 들어가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각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각동사는 특성상 어떤 친구들이냐면 지각이 내 오감, 즉 눈, 코, 귀, 입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어떤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인지한다. 그게 바로 지각동사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필요하고 우리가 거기에 동사 원형이나 만약에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중인 걸 강조하고 싶으면 ing 그리고 뭔가를 당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과거 분사를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를 제외하고 이 두 친구를 제외하고 어떤 행동적인 느낌으로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단어가 들어가는 모든 다른 동사들은 전부 다 투부정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엄청 편해요. 지각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눈, 코, 귀, 입에 관련된 단어로서 보다, 듣다, 느끼다, 그 다음에 맛보다, 냄새 맡다 라고 하는 이 5가지이고 보통 우리가 얘네를 우리가 영어로 볼 때는 look at, see, 그 다음에 watch와 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hear, listen to 라고 하는 귀에 관련된 친구들과 그 다음에 smell 정도, 그 다음에 feel 이 정도 이밖에 없습니다. 맛보다는 우리가 남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맛보지는 않으니까 사실 이 단어는 잘 나오지 않고요. 이 smell이라고 하는 친구도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냄새로 우리가 보통 하진 않기 때문에 얘도 빈도가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는 지각동사들은 얘네하고 얘 정도가 끝입니다. 사실은 이 smell을 우리가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찌개가 타고 있는 걸 냄새 맡았다 라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smell을 쓰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이 친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니까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want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원한다. 근데 우리가요, 우리 our sombreros to look fancy 이렇게 해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sombrero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문장이 끝나면 되게 웃기게 됩니다. 왜냐면 그럼 얘가 부사라는 뜻인데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원한다? 우리가? 우리가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인가요? 뭔가 이상하죠. 근데 내가 보이길 원한 이 보인다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게 결국 솜브레로스고, 그래서 우리의 솜브레로가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솜브레로들이 화려하게 보이기를, 이런 행동을 얘가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원트를 이렇게 쓴 거예요. 원트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솜브레로를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화려하게 보이길 원한다는데 우리 자기 위라는 주어가 화려하게 보이길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목적어를 하나만 쏙 추가해 줌으로써 얘가 누구를 설명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이 친구를 이렇게 꾸며서 솜브레로가 이렇게 보이기를 원한다라는 거고, 이 원한다라는 행동 자체가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my friends told me not to take anything from stranger. 자, 투부정사에 not을 넣어가지고 부정을 해줬는데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told가 이 tell의 과거인데, 이 친구는 원래 우리가 사형식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주다라는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는 동사인데 정보 전달 행동을 나타내는. 근데 이번에는 me가 나왔고요. not to take라고 하는 행동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싹 바꿔서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주다가 아니라 얘 보고 이걸 하라고 혹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다라고 이렇게 행동을 약간 지시하는 느낌의 그런, 조언하거나 지시하는 느낌의 그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때 낯선이로부터 어떤 것도 받지 말라는 행동을 내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니까, 나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는 거니까 이게 목적 보호가 되고, 텔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텔은 이렇게 쓸 수 있구나를 구분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주다를 쓰던지, 누가 뭐 하도록 이라고 쓰던지,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주물럭주물럭 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투부정사라는 이 목적보호 자리에 있는 이 투부정사가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얘가 행동이죠. 그러면 이 행동을 목적어가 마치 이 투부정사에 있는 동사의 주어처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동사들이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인데, 누구 보고 뭐 하라고 조언하다, 누가 뭐 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누구에게 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여기서 ask는 물어보다가 아니라 부탁하다입니다. 여러분들이 ask가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우리가 부탁하다고, ask 누구에게 question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물어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enabl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ble, 가능한이란 뜻이어서 가능케 하다 라는, 이렇게 가능한에는 형용사에다 en을 붙여서 가능케 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encourage는 우리가 누가 뭐 하도록 장려하다. 그 다음에 expect는 기대하다죠. 그럼 누가 뭐 할 거라 기대하다. force는 원래 이게 강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force의 명사적인 가장 기본적인 뜻이 힘인데 무력을 나타냅니다. 무력.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가 억지로 뭔가를 시키는 느낌의 동사가 돼버린 거예요. order 같은 경우는 명령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뭐 하라고 명령하다. 아까 tell은 우리가 말해주다였고, want나 would like와 want는 둘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원하다라는 뜻인데, 결국 would like가 좀 더 길기 때문에 얘가 좀 더 격식적이고 공손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낯선이에게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would like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dvised, 조언을 했는데 사람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행동을 하라고, 그죠? 라고 조언을 했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동물원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동사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너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올라오는 어떤 대상이 무슨 행동하는 걸 허락하다 안 하다니까 이렇게 행동을 같이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얘를 절대 부사처럼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녀는 물었어요. 매튜에게 to appear on her show, 그녀의 쇼에 출연해 달라고. 그죠? 그러면 이 출연해달라고 하는 게 매튜가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 이 행동을 부탁하다라고, 목적어에게 목적보어에 있는 행동을 부탁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money는 enables, 가능케 해줍니다. 우리가 to exchange, 교환하도록, goods and services, 상품과 서비스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encourages people, 사람들이 이거 하도록 장려하다, 권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2번에 목적어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시면 주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법 시간에 주어라고 말하는 건 대부분 문장에 있는 asked라고 하는 이 진짜 동사의 주어인 문장 제일 앞에 있는 staff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어라고 하는 말을 넓게 사용을 하면 주어는 모든 행동의 주체라는 거예요. 주체,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그러면 이 문장에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였던 친구, 투부정사로 바뀌어서 동사였던 move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그죠? 그럼 이 친구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행동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나 물건이 하는 건데, 만약에 사람이나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행동이 있을까요? 그런 행동은 없어요. 행동은 모두가 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가 의미를 따져봤을 때 도대체 이 체어를 옮긴다라고 하는 행동을 누가 하는지를 의미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스테프는 부탁했다. 내게 의자를 옮겨달라고. 결국 이 의자를 옮긴다라는 행동을 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앞에 있는 이 목적어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목적보어인 거예요. 목적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설명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move라고 하는 이 문장의 진짜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적인 행동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 move라고 하는 친구는 이 me라고 하는 친구가 의미를 따져봤을 때 주어랑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걔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투부정사가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 목적어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목적어가 이 투부정사, 이 목적보호의 의미상의 주어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 투부정사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이걸 좀 어렵게 그냥 그 대충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장의 형식을 다룰 때에는 언제나 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이거 하나가 끝이에요. 오형식은 언제나 늘 순서가 중요해요. 언제나 늘 동사가 나온다면 그 동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누구, 사람이 나오고,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어요. 누구, 대상이 나오고 그 대상의 행동, 투부정사, 이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투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봤듯이 부정할 때는 not을 여기다 붙인다 라는 것과, 아니면 투부정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라고 하는 이런 특징들만 잘 기억을 해주신다면 이 친구를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asked가 나왔죠? 그죠? 그럼 부탁을 했으니까 제니에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이 열어달라고 하는 행동을 우리가 to open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요런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와 주시고요. 이 문법 잘 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